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포항시 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카드뮴이 검출된 영일만 산단 처리수와 장성동 재개발,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각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포항 영일만 산단 처리수.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상신 의원은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높은 수치의 생태 독성 성분이 검출됐다며 포항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내 A기업은 4배가 넘게, B기업은 8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생태 독성 성분이 600% 이상일 경우에는 조업 정지 처분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 협의를 두고 조합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장성동 재개발 사업. 김성조 의원은 현금 보상이 2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포항시가 재분양과 현실가 보상에 대한 중재와 보상 지연의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이 2년간 현금 청산을 미룬 이유와 원인,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간 사업이라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행 중인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박경렬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포항시가 법을 위반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준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민간업체 측이 100억 원이 넘는 시설 교체 비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고 반드시 거쳐야 할 기술 검토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받을 당시에 기술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 검토를 모두 거쳤으며 시설 비용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이행 대수선 시설에 대한 비용 정산에 대해서 중재 합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이 두 가지 의혹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2016년부터 특정 뮤지컬 제작 기획사에 3차례에 걸쳐 총 8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업체에 4억 7천만 원을 지원해 풍월주의 50찬이란 뮤지컬을 만들 계획인데요. 시의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이 뮤지컬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대외 홍보용으로 기획됐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뮤지컬 분황의 꿈, 별의 여인 선덕이 제작됐습니다. 2019년에는 대왕 문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만들어졌고 2020년에는 경주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까지 제작됐습니다. 모두 한 공연 기획사가 만든 작품인데 이 업체는 내년에도 풍월주의 50찬이란 제목의 작품을 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 공연 기획사에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왔고 금액도 매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내년에는 무려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매번 뮤지컬을 기획해서 먼저 제안을 하면 경주시와 경북도가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돼 왔는데 최근 열린 경주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고 하는 생각이 들죠. 뮤지컬이 경주에서 공연을 해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내년에 공연될 뮤지컬 풍월주의 50차는 2025년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기획됐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뮤지컬은 경주와 안동에서만 공연될 예정인데 코로나 시국에 에이펙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초청이나 관람조차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펙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뮤지컬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공연 기획사가 매번 좋은 콘텐츠를 제안해 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이며 이 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경주의 위상을 높인다면 앞으로도 훨씬 더 경주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특채에 맞는 작품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경주시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뮤지컬 보조금 예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 기획사가 수년 동안 경주의 뮤지컬 제작을 독식해온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할 문화예술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연 기획사를 공개 모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북구 병원과 관련해 환자 2명과 의료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시 남구 어린이집 관련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11명,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1명 등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소규모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이 확진돼 2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고 복지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경주에 주소를 두고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는 60대 1명도 확진됐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재활과 자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현실에서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 자폐와 지적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은 사정이 더 어려운데요. 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과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한 예비 창업 가족이 식품 가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폐와 지적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률과 임금이 더 낮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며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사업장 가치만드소가 전국 6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안동 가치만드소는 구도심에 폐업한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식품 제조 시설과 카페, 교육실과 사무실,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창업 공모와 선발 과정을 거쳐 5팀의 예비 창업 가족이 만들어졌고 교육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반, 설렘 반. 네. 발달 장애인들이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게 정말 발달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직업이고 물건인가,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울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돼 있던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족구대회를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했고 10일부터 사흘간 개최 예정이던 울진 금강송배 탁구대회도 취소했습니다. 울진은 지난 3일부터 매일 2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률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북도 자료를 보면 어제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2.7%, 2차 접종률은 80%를 기록하고 있지만 3차 접종자 수는 17,000명으로 인구 대비 9.9%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3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이 정부는 요양시설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별다른 수당이나 지원 없이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70% 이상이 주 2회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 시간,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백신 휴가 제도도 없고 자가격리를 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요양보호사들에게 주 7회, 그러니까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그 근무 시간 이외에 그 4시간을 내서 계속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그런 것도 보상을 못 받고. 현재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2.5대 1. 요양 대상자 25명을 휴가자와 교대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해 요양 노동자 10명이 24시간 돌보는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와 소독, 돌봄 서비스 등 노동 강도는 크게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요양보호사 10명 중 4명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를 예를 들어가 하루에 2번을 하던 걸 4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침상까지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어르신들 손 한 번 잡아드릴 수 없고 대화를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요양 노동자들은 위험수당과 백신 휴가 제공, 인력 보강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시 북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 구 수협 앞 교량 설치와 포항중학교 앞 우수관로 설치 등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비 404억 원을 들여 2023년 8월까지 우현 도시숲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 900m 구간을 복개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민생투어 프로젝트인 메타버스, 즉 매일 타는 민생버스로 고향 대구 경북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경주 표암제를 방문한 뒤 황리단길을 거쳐 저녁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과 만납니다. 밤 8시부터는 북성로의 한 카페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나 떨고 있니 대구 경북편을 유튜브로 생방송합니다. 토요일엔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참배하고 구미공대를 거쳐 오후에는 의성 이웃사촌 지원센터를 찾아 귀농귀촌 청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일요일인 12일에는 영주 예천, 문경 상주를 돌고 김천 황금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월요일인 13일에는 성주와 영천 그리고 포항을 끝으로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메타버스로 순회한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본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지만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구 경북에서 반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주식회사 남경 엔지니어링 500만 원, 경주 열매봉사단 최대락 단장회 회원 일동 100만 원, 경주시청 금숙향림 50만 원, 경상북도 관광협회 50만 원, 울진군 하당리 주민일동 40만 원, 울진군 신학원업 30만 원,
울진군 5012 동중 30만 원, 울진군 평해전담 의용소방대 30만 원, 울진군 한울 어린이집 2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세명 김호기님 20만 원, 울진군 직산1리 제장동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월송1리 경로회 2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제일중기 안상구님 20만 원, 울진군 비량농장 정기요님 20만 원, 울진군 월송 3리 노인회 일동 20만 원, 포항시 영남 3차 최민아님 10만 원, 울진군 부구 열세 이재우님 10만 원, 울진군 북면 김진열님 10만 원, 울진군 신하일이 이장 전호동님 10만 원, 울진군 부구1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장애인 일자리 일동 10만 원, 울진군 거일 1위 부녀회장 박분희님 10만 원, 울진군 직산1리 어촌계 10만 원, 울진군 대영 서정문구 김정부님 10만 원, 울진군 월송1리 이장 김덕용님 10만 원, 울진군 황종구님 10만 원, 울진군 황호성님 10만 원, 울진군 김무광님 10만 원, 울진군 손억조님 10만 원, 울진군 임필련님 10만 원, 울진군 월송 번영회 10만 원, 울진군 3단1리 이장 김광호님 10만 원, 울진군 북면 남건우님 5만 원, 울진군 신하일이 노인회장 주미자님 5만 원, 울진군 아바이 왕순대 5만 원, 울진군 나곡 3리 노인회장 남성욱님 5만 원, 울진군 이병성님 5만 원, 울진군 김용주님 5만 원, 울진군 임춘란님 5만 원, 울진군 임태수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의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5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고 피해 면적은 446.9헥타로 가장 넓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에도 임야 2,052헥타가 산불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은 통상적으로 강원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나 경북의 피해 면적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 도민 참여형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행안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연구개발비로 국비 16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입해 버스와 개인 차량 등을 기반으로 도로 정보를 수집해 도로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전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대구 아파트 내림세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02%를 기록해 4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구와 달서구가 마이너스 0.04%로 가장 많이 내렸고 동구와 서구, 북구는 마이너스 0.03% 내렸는데 수성구는 0.01%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